BC주 대표 스키장 중 한 곳인 비콰이트 스키리조트가 비현지인 예약을 2월 5일까지 모두 취소한다 전했습니다. 해당 특별정책은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면서 BC주 정부 규제가 강화되자 내린 특단 조치입니다. 비콰이트 스키장은 비콰이트 스키장 지역에서 예약하신 분들을 제외한 전국에 계신 모든 예약 손님들에게 연락을 드려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예약이 한두 건이 아니라 수백여 건에 달하기 때문에 취소 절차는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C주 정부는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의 비필수적 여행을 목적으로 본인의 보건 지역을 벗어나선 안 되며 한 집에 같이 살지 않으면 가족이나 친구도 만나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콰이트 스키장은 BC주 정부의 공중보건 명령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스키장 방문을 기대하셨을 많은 손님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확산세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이해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비콰이트 스키장은 지난 12월 중순부터 해당 지역에서 집단 감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난 5일 내륙 보건당국은 25명이 추가로 비콰이트 집단 감염 사태에서 전염된 것으로 집계해 비콰이트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한 확진자 수는 총 136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유명 대학교인 UBC의 이사 중 한 명이자 공중보건학 교수인 피터 버맨 교수가 지난 12월 휴가차 하와이로 여행을 다녀온 것을 시인하며 공개 사과하였습니다. 버맨 교수는 서한을 통해 최근 일어난 사건들과 뉴스를 통해 그가 지난 12월 휴가차 해외를 다녀온 것도 공개하고 정식으로 사과를 드려야 한다 생각했다며 많은 분들이 수주간 희생해 오셨듯이 저도 그래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전했습니다. 버맨 교수는 이어 앞으로 모든 규제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UBC 측은 일부 교직원들, 학생들이 휴가차 여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개인의 영역까지 대학교가 관여할 순 없지만 모두가 보건 지침을 잘 따라주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내린 결정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면서 지금은 모두가 함께 각자 집에서 머물러야 할 때고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산타오노 UBC 총장 역시 12월에 미국을 방문했음을 알렸는데요. 오노 총장의 경우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병상에 계신 어머님을 뵈러 가는 목적이어서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졸업한 유학생들을 위해 오픈워크 퍼밋 신청을 받겠다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들은 해마다 210억 불 이상을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며 캐나다에 많은 것을 기여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학생들은 보통 PGWP를 받고 캐나다 체류하며 취업 및 이민의 기회를 찾게 되는데 코로나19 유행 중 취업을 하고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업무 경험을 쌓기가 쉽지 않다며 이에 캐나다 정부는 PGWP를 갖고 있거나 가졌던 졸업생들의 오픈 워크 퍼밋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회를 잡지 못한 졸업생들을 위해 PGWP를 연장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오픈워크 퍼밋의 유효기간은 18개월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본 졸업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은 2020년 1월 30일 이후에 PGWP가 만료되었거나 앞으로 PGWP 기간이 4개월 이하로 남은 졸업생들만 가능합니다. 또 반드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하거나 체류 자격 복원 신청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오픈워크 퍼밋 신청 방법은 2021년 1월 27일에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신청 기한은 2021년 1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나다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유학생들 및 졸업생들은 캐나다 교육 및 캐나다 내 업무 경험으로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언어 및 업무 능력 조건이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도 유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이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만 8천 명 이상의 졸업생이 성공적으로 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약 5만 2천여 명의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PGWP가 만료된 사람들은 약 6만 1,000명으로 이 중 절반은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거나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네플렉스가 손님들이 영화 시작 전에 미리 착석을 하도록 포인트를 주며 진행했던 관내 참여 유도형 이벤트 타임플레이를 없애겠다 발표하였습니다. 타임플레이로 쏠쏠한 재미를 보셨던 분들에게는 많이 아쉬운 소식 같습니다. 영화관은 코로나19 유행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다시 재오픈을 했지만 여러 규제가 강화되었고 타임플레이는 특정 지역 폐쇄 및 락다운 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시네플렉스 측은 지난 6년간 타임플레이는 320만 회 진행되었고 3억 3천만 포인트가 관객들에게 지급되었다며 그동안 타임플레이를 즐겨주신 모든 관객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시네플렉스는 정확히 타임플레이 폐지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7일 현대자동차와 애플이 손을 잡고 2027년까지 전기차 애플카 개발 및 생산 협업에 관해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주식시장까지 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해당 뉴스를 보도한 매체는 현대자동차 그룹 내부에서는 이미 검토가 끝나고 정의선 회장이 제감한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아울러 애플은 전기차 생산은 물론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 개발까지 현대자동차 그룹과 협업을 진행하며 배터리 개발의 경우 미국 공장에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여러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초기 단계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잘만 하면 전기차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4년부터 미래 차 계획 타이탄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며 지난 2017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애플이 손을 잡으면 전기차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고 자율주행차용 소프트웨어도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탄탄하고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 있는 애플과 자동차 양산 기술을 갖춘 현대자동차 그룹이 손을 잡는다면 세계 전기차 산업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신흥 강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한국 자동차 기술력도 한 단계 더 높아지며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애플은 현대자동차 그룹 외에 다른 업체에도 협업을 제안해 두 회사가 반드시 협업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편 해당 뉴스가 보도된 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가는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월 활동 사용자가 10억 명이 넘어가는 모바일 메시지 앱 강자 왓츠앱이 5회사인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시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왓츠앱이 공유를 요청한 개인 정보에는 사용자 계정 정보, 전화번호, 거래 데이터 언어, 시간대, 브라우저 정보, 이동통신사, 배터리 상태, 신호 세기, IP 주소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불 및 결제 관련 정보도 페이스북과 공유되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 데이터들이 페이스북과 공유된다면 페이스북은 더 정교한 표적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수익 상승을 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5회사인 페이스북은 왓츠앱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인프라 및 제공 시스템 개선 지원, 서비스 사용 방식 파악, 시스템 보안 강화, 서비스 경험 개선 등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개인 정보 보호 정책과 이용 약관은 2021년 2월 8일부터 적용되며 만약 동의하지 못할 시 왓츠앱 계정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새 정책에 동의할 시 왓츠앱 사용자의 정보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먼츠 오나보, 페이스북 테크놀로지스, 크라우드탱글 등 페이스북 계열사에도 공유됩니다. 사용자들은 동의 아니면 탈퇴라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왓츠앱의 행보에 분노를 표했습니다.